아이패드 이게 얼마만입니까? 고양이로구나. 진진이 잡스였습니까? 잡스예요. 정말 몇 년 만에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한 3년 됐나? 제가 왜 이 태블릿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게 됐고 되게 고가잖아요. 구매하기 전에 어떠한 고민들이 있었는지 좀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잽싸게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이거 되게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와 이게 되게 가볍다. 대박. 이게 약간 미니인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다. 이게 미니 아니야? 쫙. 되게 제가 옛날 거 감이 없어서 그런가? 되게 얇아지긴 했네요. 느낌이 되게 가벼워요 진짜. 뭐 이거 C2C 있고 이거 어댑터 있고 됐어 끝. 자, 매직 키보드 이게 확실히 무겁네요. 무거워 이거. 그러나 아이패드는 매직 키보드가 있어야 완성이 된다. 저는 이 화이트 색상을 샀습니다. 간지죠 화이트가. 얘는 뭐 별다른 게 없고 그냥 다 이렇게. 제가 지금 옆에서 제 화면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긴 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여기가 은색이네. 여기가 이게 소재가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게 아니었는데 약간 노트북 같은 느낌이다. 이거 아직 지금 연결이 안 돼서 피드백이 오진 않는데 이거 맥북에 있는 트랙패드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이따 뒤에서 얘기할게요. 요런 느낌. 오케이. 키감이 확실히 달라졌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어떤가? 이렇게. 묵직하긴 하네. 아무리 가벼워지긴 했어도. 일단은 오케이. 요렇게 이렇게 여는 게 아직은 부자연스럽기는 한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 느낌이다. 오케이. 뭐 일단 사용기는 아니니까 이거를 왜 구매했는지에 대한 주제여서 좀 짧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이거 왜 샀냐? 여러 폼팩터가 있죠. 태블릿을 왜 샀냐예요. 그 중에서 아이패드를. 저는 요 아수스 윈도우 랩탑이 있어요. 15인치짜리. 제가 지금 1인 창업가다 보니까 비즈니스 문서, 뭐 한글이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한 여러 정부 사이트, 망할 정부 사이트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저는 윈도우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고 요거 아이맥이죠. 아이맥을 메인 PC로 쓰고 있어요. 생산성 업무는 이 아이맥으로 너무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M1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들고 다니는 용도로 뭐를 써야 되냐가 나오는 거예요. 당장에 얘가 없어도 되기는 하는데 뭔가 이제 제 범위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기기가 더 필요했던 거죠. 맥 제품이. 제가 맥북 구매 가이드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걸 보면 일단 에어 시리즈들은 60Hz라 다 안 되고 맥북 프로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윈도우 랩탑 있고 아이맥 있고 근데 또 맥북을 사 하면은 뭐가 이게 겹친단 말이죠. 생산성 작업으로. 그래서 정말 로프하게 다른 폼팩터를 사자 한 게 이 태블릿이고 아직 애플 펜슬이 도착을 안 했는데 이렇게 노트가 되는 거 그리고 얘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이거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이폰 15 프로. 그래서 그거랑 이 패드 요걸로 언제 어디서든 촬영을 연동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 갖고 다닐 때 편의성 부분, 저는 중간중간 카페를 다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미팅을 할 때나 이게 유용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카페와 관련해서 이게 약간 미묘한 감정 차이인데, 이런 노트북을 갖고 가는 거나, 얘도 사실 좀 가벼운 편인데 1.6kg 되거든요. 근데 얘는 또 어댑터를 갖고 다녀야 돼. 배터리가 윈도우 랩톱들은 좀 빨리 닳아서. 그래서 요거를 갖고 갈 때 느낌이랑 이거를 갖고 카페에 갈 때 느낌이랑 좀 달라요. 이거는 좀 일한다는 느낌이 나고, 이거는 일을 하더라도 좀 노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논다라기보다 얘를 갖고 카페에 가면은 그냥 자기 개발한다라는 느낌을 제 스스로가 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이 컨텐츠 기획을 하는 거, 책을 보는 거, 책을 볼 때는 옛날에도 그랬고 저는 아이패드로 책 보는 게 그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책 정리할 때도 좋고, 그런 부분이 좀 랩탑이랑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패드를 구매했냐, 태블릿을 구매했냐라는 주제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왜 또 11인치냐? 11인치와 12.9인치 비교하는 영상 올린 게 있죠. 그 영상에서 좀 상세하게 다루기는 하는데,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또 제가 13인치랑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제 옛날 그 비교도 보면은 12.9인치를 샀다가 결국에는 안 돼 하고 11인치를 산 게 경험이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태블릿으로 생산성 작업, 그러니까 맥북이 대체가 얼마나 가능할까가 주제였고 그런 시도였죠. 하지만 안 된다, 태블릿은 그냥 태블릿이다 해갖고 11인치를 결국엔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 M4로 오면서 무게가 획기적으로 가벼워진 거예요. 13인치가 200g인가? 이거는 제가 자막으로 띄워서 표기를 해드릴게요. 정확한 수치는. 옛날로 치면은 12.9인치 태블릿이랑 키보드랑 합치면은 약 1.3kg가 나갔는데, 지금은 한 1.1kg? 뭐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죠. 맥북 13인치랑 아이패드 프로 13인치랑 좀 비슷한 수준? 그래서 좀 이번에는 일로 가볼까 고민을 좀 또 다시 했는데, 뭔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느낌이랄까요? 결국에는 이 생산성 작업을 랩탑을 이 태블릿이 이길 수는 없다. 펜이 있어서 뭐 중간중간 쓸 때의 용도가 좋기는 하겠지만, 뭔가 이 타이핑 하다가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마냥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활용 범위가 넓은 이 11인치를 택했다. 그리고 그 물리적인 부피, 그러니까 무게가 아무리 가벼워졌다고 해도 얘가 좀 넓어지면은 확실히 이렇게 갖고 다니고 할 때 그 휴대성인 부분이나 그 편의성에서 좀 떨어지는 게 생겨요. 그래서 딱 이 11인치 정도면은 범용적인 측면에서 좋다. 그리고 가격이 한 40~50만 원 차이 나거든요. 13인치랑 11인치랑. 그러니까 사실 11인치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좀 고민이었는데, 태블릿에 이 정도 돈을 태울 것까지가 있나?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쨌거나 얘는 해볼 만하다. 근데 13인치는 막 180~90만 원, 그 최저 사양으로 구매를 해도 이래버리니까 기본형 맥북 프로 정도 가격이 되는 거죠. 뭐 14인치로 치면 뭐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용도 대비 그 정도까지 태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 키보드,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도 더 비싸고 13인치가. 그래서 13인치보다는 11인치를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M4를 샀나? 아이패드 프로 M2를 살지 M1을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저는 애매하게 M2보다는 M1이랑 고민을 했어요. 일단 M2랑 M1이랑 바뀐 게 거의 없고요. M1으로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M1이 이 M4랑 가격이 한 40만 원 정도가 나요. 이 11인치 기준으로. 그거는 제가 제품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핵심은 그거예요. M1을 살 거냐, M4를 살 거냐, 이 40~5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의 내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냐, 이걸로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용하는 측면이 펜슬, 애플 펜슬 프로죠. 뭐 호버 기능이 있다, 더 좋아졌다, 뭐 다른 리뷰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나 디스플레이가 뭐 나노 텍스처 뭐 해갖고 뭐 더 좋아졌다, 칩셋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다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M1의 애플 펜슬을 쓰면서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 매직 키보드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 ESC 키가 생겼다. 안 보이기는 할 건데, 트랙패드가 확실히 맥북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매직 키보드는 꾹꾹 누르는 게 손의 힘의 부담이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딸깍 소리가 날 때 이렇게 하는 액션이 좀 손가락에 부담을 주고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확실히 느낌이 맥북 쓰는 느낌이에요. 이 차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키감도 완전 맥북이에요. 지금 이거 맥북 키감이에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왜냐면 저는 태블릿을 이렇게 빼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일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볼 확률이 높고, 물론 가끔 이렇게도 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게, 제가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할 때 저는 이 최대한 아이패드 프로, 외부에서 촬영하는 이슈들이 생길 건데, 그때 이제 이걸로 촬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카메라와 제 아이폰 카메라를 투캠으로 해서 촬영을 하고 여기에 저장을 하는, 이렇게 되면은 촬영 시스템의 간소화를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뭐 소위 말해서 뭐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났어요. 또는 인터뷰할 만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냥 들고 다니다가 인터뷰할까요? 하면 바로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M4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저는 그게 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M1과 50만 원 차이인데, 제가 한 몇 달만 써도 저는 그 공백을 메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게 프로 유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기기다 보니까 그게 극복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유저들한테는 과연 M4까지 필요할까? 저는 지금 이 아이맥도 M1으로 쓰고 있지만 너무 만족한다. 그리고 과거에 썼던 이 M1 아이패드 프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용도로 아이패드 프로를 쓰시지 않는다 하면 M1으로 아마 차고도 넘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 머신, 유튜브 머신 이런 말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업무용에 활용한다 정도의 수준이면 M1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이드 정도를 주는 거고, 이 제품 링크를 본문 클릭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M4를 사실지 M1을 사실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링크 공유해 드렸으니까 보시고 구매를 하시게 되면 꼭 제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저에게 또 수익 창출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볍게 한번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아이패드 프로를 갖고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면은 최대한 뽕을 뽑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